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점검해봐야 될 뉴스들이 꽤 나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정점 부근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 초반이 오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죠. 네, 역대급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급 좋았습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였고 낸드 가격의 하락 속에도 선방했던 거는 DDR5 그리고 HBM의 효과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 이제 관세 영향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더라고요.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되는 그 비중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영향 제한적으로 보고 불확실성 높긴 하지만 기존의 투자권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또 이런 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밀리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뭐 분기로는 이제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출은 17조 6,391억, 뭐 작년보다 41.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7조 4,405억으로 157.8% 상승을 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듯이 이제 HBM, DRAM, 그다음에 이제 DDR5와 같은 이런 이제 AI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을 큰 폭으로 개선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에도 이런 호조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뭐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BM, DR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BM, DRAM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 주문 생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전부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뭐 여전히 HBM에 대한 매출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AI 투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뭐 주춤거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 이와 더불어 AI에 들어가는 뭐 DDR5나 아니면 기업용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계속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다 시장에서 예측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보다는 향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뭐 역대 분기 실적으로는 가장 좋았는데 이 이유가 지금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규제를 앞두고 미리미리 지금 선취매적인 그런 이제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대폭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지금 시장에서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 DRAM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 HBM, DRAM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지금 지난 실적보다는 향후에 어떤 실적을 나타낼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좋은 실적이 연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의구심이 오늘 주가를 약세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관세 정책이 역시나 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HBM 주요 계약 변동사항에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 관세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뭐 나중에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관세로 이제 물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제 반도체 가격이 특히 이제 HBM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AI 서버를 구성하는 이런 이제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요가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좀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AI 투자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루즈해질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유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HBM8,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삼전 실적 나왔을 때도 지금 관세 때문에 갤럭시 미리 사재기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온 거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있었잖아요. 대표님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얘기해 주셨는데 이사님의 시각 어떠세요? HBM 같은 경우는 일단 선단 공정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인 어떤 AI 투자는 저도 이제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기존의 그 HBM 시장은 계속 확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근데 여기 그 걱정할 부분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찜찜한 부분은 그러니까 HBM3 8단, 12단, 그리고 4단, 그리고 HBM4, 4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HBM은 결국 엔비디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HBM이 잘 아시겠지만 GB200이 원래 올해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게 블랙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블랙웰 울트라, 그 다음이 이제 루비나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GB 그 블랙웰 울트라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향후에 들어갈 루빈 같은 경우는 HBM4가 들어가게 될 건데 HBM4 같은 경우는 인증은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그런 부분들이 출시가 늦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속도가 좀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아마 하이스의 리스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하이스를 계속해서 이제 고평가했던 부분들은 결국 앞서 나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좀 지체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시간을 벌게 되면서 또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에 또 추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스 같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춤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SK하이닉스든지 삼성전자는 대형주잖아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대형주는 거시경제 이슈를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단에 종목, 그 위에 업종, 그 위에 최상단의 이게 시장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같은 게 거시경제 영향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시경제 지금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향을 좀 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100%가 넘는 성장이잖아요. 네. 저는 물론 이 수치가 높아져야 좋은 건 맞지만 너무 잘 나와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140% 성장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또 원하게 될 거거든요. 하이닉스의 실적 계속 좋아질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 좋아지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이 개선폭 요거에 어떤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은 그저께인가요? 현대일렉트릭 실적 잘 나왔잖아요.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 매출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1980억인데 예상치를 넘은 2180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 70% 성장이고요. 근데 주가는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걱정을 얼마만큼 해소시키느냐 앞으로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HBM 영역에서 쫓는 자보다는 쫓기는 자가 정말 더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확 늘었어요. 하이닉스 쪽으로. 특히 최근에 외국인 계속 팔거든요. 네네. 이 흐름을 일단은 좀 당장은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까요? 수급적으로요? 이거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관세 이슈가 좀 완화하게 되게 되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때 수급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반영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힘이 빠졌을 때 수급을 보게 되면은 결국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매수가 들어오고 안 좋게 되면 또 매도가 나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건 추후에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시장 때문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뉘앙스상 두 분이 하이닉스를 주시진 않을 것 같고 추천주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지 토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께서는 한화비전으로 가시는군요. 네, 한화비전 네 가지고 오셨고요. 네,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TLB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화비전이 이번에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이슈 나오면서 조금 어부지리로 또 올라왔던 측면도 있고 하나그룹주 강할 때 같이 동반 상승하다 요즘에 조금 주춤하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HBM D램과 관련된 여러 이제 장비를 이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TC 몬더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한비 반도체와 그리고 또 뭐 SK 하이닉스 간에 약간 이제 트러블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트러블 이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보단 이런 이제 하나 비전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유가 지금 HBM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이제 TC본드를 쓰고 있지만 HBM4E에 16단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TC본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기 버전인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한미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은 하고 있지만 현재 뭐 완성은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하나비전도 비슷합니다. 지금 아직 완성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SK가 지금 하나비전과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하는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나비전이 좀 더 빠르게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만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하이브리드 본더는 하나비전으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 그러면 향후에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시큐리티 부분이라고 해서 CCTV 등 이제 장비가 감시 장비를 통한 영상 보안 솔루션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관련된 기술이 뭐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련된 그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6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7거래일 동안 총 32만 주 이상을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뭐 주가가 지금 뭐 조금 계속 박스권 45,000원에서 한 6만 원 내에서 지금 박스권 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한 5만 원 5만 원대 이제 초반에 지금 있는데 뭐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금액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 정도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차적으로 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딱 거기까지만 목표가 6만 원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3주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못해요.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TLB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반도체 소부장은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 퓨럽틱스, 그리고 오늘 TLB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종목들은 추후에 반도체 장세가 왔을 때 그때 한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지수 대형주 장세가 와야 반도체는 계속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주도로 일단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다면 소부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TLB를 앞으로 봐야 될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일단 CXL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소캠. 그러니까 작년 초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HBM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CXL,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차례로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소캠, 뭐 CXL 이게 아마 소부장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TLB 같은 경우는 CXL 메모리 모듈용 PCB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소캠 관련돼서도 기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쪽과 현재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향후에 소캠이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은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수페타시스가 MLB 기판 관련돼가지고 엔비디아 쪽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잘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또 소캠이 이슈가 되게 된다라면은 TLB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니까 일단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뭐 종목들 되게 시원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CXL 이슈 있고 할 때 그쵸. 어느 정도를 목표로 잡으세요?
아직까지는 안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네. 천천히 좀 보자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매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격 전략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컨셉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고,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타이밍에 오면 네네. 그때 이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주신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번 체크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오늘 가장 뜨끈뜨끈한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하고 암 두 가지 키워드를 지금 보시게 될 텐데요. K제약바이오 간판 기업들이 25일에 시카고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과연 암 정복에 대한 기대감 다시 짚일 수 있을까? 미국 암연구학회가 진행이 되고요. 본격적인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살 빼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오늘 메인 테마가 바로 비만입니다.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지금 블루엠텍을 보면은 전체 거래대금 탑10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쪽 봐주세요, 대표님. 네, 뭐 AACR, 뭐 미국 암학회가 이제 4월 25일서부터 30일까지 시카고에서 이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뭐 세계 최대 암학회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항암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핵심 키워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중항체, 아니면 항체 이제 약물 적합체, 뭐 ADC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mRNA 등이 아마 주요 이제 주제로 부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뭐 여러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AACR에서 11개의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mRNA 플랫폼 기반의 항암 물질들이 공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뭐 뇌혈관 장벽 통과형 이제 플랫폼을 비롯해서 3개의 항암 파이프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과 이제 ABL 같은 경우는 현재 협력 중인 이중항체 항암 물질에 대한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스팅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뭐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비롯해서 총 5개 정도의 항암 파이프를 공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그런 기술 플랫폼들이 공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학회 관련돼서는 뭐 직접적으로는 아마 이런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기술 수출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각 기업들의 이런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 수출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블루엠텍이 이제 강한 이유는 지금 위고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성인만 지금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연령을 낮춰서 12세 이상에서도 위고비를 처방대할 수 있게끔 지금 확대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위고비를 유통을 하고 있는 블루엠텍이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강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 사항은 이제 향후에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뭐 제약이나 이런 의약품 관련돼서 뭐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이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CDMO를 막 개발한다 하는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주안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사님은 암 종목에 더 관심 많으세요? 좀 살 빼는데 더 관심 많으세요? 비만. 저는 암이요. 암이에요? 네.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네. 뭐 비만 치료는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닌데. 네, 필요하세요. 그럼요. 욕심이 활과의 전쟁. 욕심이 네. 막 가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하신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비만 치료제보다는 지금 우리 기스트에 보게 되면 암 치료제가 조금 더 필요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그 최근에 바이오 업종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 이후에 바이오 좀 많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약가 관련돼가지고 약간이나 관련돼서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또 삼성 바이오로스 해적 발표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를 지금 봐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섹터들이 여전히 뭐 정책 테마 중심으로 좀 돌고 있다 보니까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물론 바이오 섹터에서 최근에 햇볕론 같은 종목도 상당히 급등 나왔었고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테마들 쪽으로 수익률이 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조기 대선 있는 5월달 같은 경우는 6월달 이전 5월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조기 정책, 조기 대선 정책 이쪽으로 관심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진행했었던 삼성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FDA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서 급등했던 흐름들이 나왔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트로라든지 인벤티지의 급등이 나온 상황들이고 ABL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뭐 개별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도 2월달 일날일인가요? 그쪽에 기술 이전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을 현재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종 전체적으로는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네.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이슈가 있는 쪽으로는 그래도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정책 테마주가 워낙에 자금이 쏠려서 네네. 조금 순위가 네. 밀린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하지만 개별 기업을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섹터 전반의 분위기보다는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섹터잖아요. 두 분의 토픽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보실게요. 네, ST팜을 선택을 하셨고요. 저희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대화제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이 조금 조용하던데 요즘에 네, 모멘텀 어떤 거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 그다음에 이제 CDMO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AACR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mRNA 관련된 이제 의약품들이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mRNA 관련된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ST팜 같은 경우도 조금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이제 올리고 뉴클로타이드라는 그런 이제 mRNA 관련된 원료 의약품의 생산량이 글로벌 3위를 이제 차지할 만큼 뭐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아 최초로 미국 FDA 관련된 승인도 취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mRNA 관련된 의약품, 뭐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모더나가 갖고 있는 mRNA 관련된 이제 특허가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고 일단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듯이 mRNA 관련된 의약품의 출시가 향후에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실적도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 최근 6거래일 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34,000주 정도 이제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관심사항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 한 7만 원 한 5천 원 내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박스 보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뭐 추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mRNA 관련된 이슈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고점 수준인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만 원 정도 목표가 받아봤고요. 대화제약은 거래가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포인트하고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세요. 네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10일부터 추세가 좀 계속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암 신약,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밀 주사형에서 그 경구용으로, 액상형 경구용으로 이제 개량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허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때가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10일 날 일단은 이제 중국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일단 먼저 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4월 14일 날
또다시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5일선 위에서 현재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6월 달을 목표로 이제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지금 이제 벌써 이제 5월달 넘어간 시기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허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마지막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선 위에서 요금 기간 조정을 보일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종목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에 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을 오늘도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또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이슈가 또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따라가기가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실적과 연관돼서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공매도 그리고 실적, 관세라는 이 세 가지의 화살을 다 맞은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위기 반전을 꽤 할 만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을 잡은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를 재분화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금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인의 시선입니다.